F-16과 더불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죠. F-15K. 이 F-15K의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 통합 전자전 체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개량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항공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죠.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0. 최근 중국이 이 J-20 엔진의 국산화가 성공했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고요. 엔진에 문제가 많았죠. 러시아의 세턴 엔진을 수입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국산 엔진 WS-15의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들어갔는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5세대 전투기로서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도 J-20을 너무나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본이 F-35를 엄청나게 도입하죠.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F-35 운용국입니다. 최종적으로 105대의 F-35A와 42대의 F-35B를 보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공자위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F-15J도 개량 중이죠. 한때 개량 사업을 전면 취소하려고까지 했어요. 보잉이 너무 가격을 비싸게 부르니까 그 가격이면 차라리 F-35를 신규 도입하자, 더 사오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2021년 12월 미공군의 F-15EX 사양과 동일한 EPA-WSS로의 변경 및 가격 협상 끝에 3,970억엔까지 깎아서 결국엔 사업을 지속하기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변국들의 위협에 맞선 한국공군의 F-15K 개량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15K 개량화 사업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군 관계자는 총 사업비 3조 4,600억 원을 투입해 F-15K의 임무 컴퓨터, 레이더, 통합 전자전 체계 등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18일 열린 제14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F-15K 59대의 성능 개량 사업,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한 바 있고요. F-15K의 항공전자전 체계는 지난 1, 2차 차기 전투기 FX 도입 사업 당시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장착한 체계인데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 체계가 돼버렸죠. 당시 항공전자장비 기술 수준이 무려 20년 전 체계라서 개량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F-15K가 주변국의 동급 성능 전투기죠.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나 중국의 젠11, J16 등과 대등한 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F-15K에 어떤 장비가 교체될 예정인지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가 제작하는 EPA-WSS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EPA-WSS가 뭐냐? 미국 주방위군이 채용한 F-15의 최신 개량형이죠. F-15EX 이글2에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이기도 한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글 능동 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라고 하죠. EPA-WSS는 적 항공기, 공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을 경보 및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현존 전투기에 탑재되는 전자전 장비 중에 가장 진보한 체계라고 합니다. 레이더를 살펴보실까요? F-15K에 탑재될 새 레이더는 어떤 레이더냐? 다중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의 최신형인 AN/APG-82V1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F-15K에는 어떤 게 장착되어 있었냐? 기계식 레이더인 AN/APG-63V1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번 AN/APG-82V1은 가장 최신의 A사 레이더죠. F-15K 개량형이 완성될 경우에 전투기의 눈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AN/APG-82V1은 현존 A사 레이더 중에 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엄청난 성능의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죠. 컴퓨터로 따지면 CPU, 기존 ADCP 시스템, 이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ADCP-2 시스템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DCP-2는 F-15 업그레이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EPA-WSS, A사 레이더 같은 새로운 고급 기능의 임무 처리 용량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이처럼 A사 레이더, EPA-WSS 통합 전자전 체계 등이 F-15K 1차 개량으로 적용한 MIDS JTRS,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기능 정보 분배 체계, 합동 전술 무선 체계죠. 이런 시스템들이 ADCP-2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즉 앞으로 F-15K의 전투기 개량형은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대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고요.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A를 도입하면서 공군이 보유한 4에서 4.5세대 전투기죠. F-15K와 KF-16 이런 4에서 4.5세대 전투기와의 연계 전술을 개발해서 각종 훈련에서 이를 평가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 타격 능력도 매우 중요하죠.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중심으로 2024년에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킬체인, KAMD, KMPR 이런 3축 체계에 할당된 체계들의 지휘 통제를 담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킬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만든 시스템이죠.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더불어 한미연합 선제 타격 체제로서 30분 안에 정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죠. 킬체인과 선제 타격에서 F-15K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사시 F-15K 역할은 GBU-28 레이저 유도폭탄이나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한 전략 중심의 타격과 완파입니다. F-15K는 5,000파운드 중량의 벙커버스터,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항공임무명령서 임무 요구에 따라 전략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전면전 상황에서 F-15K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벙커버스터 레이저 유도폭탄 사용은 선제 타격과 킬체인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기 성능 개량 사업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 제작업체가 갑질을 하기 쉬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력 증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F-15J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도 비용 문제 때문에 성능 개량을 전면 재검토하기도 했고요. 오늘 내용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